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황수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열성경련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뵙게 돼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보통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들이 열을 동반하면서 경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소아들의 3에서 5%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유병률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17개월이면 너무 이른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3개월 정도의 어린 나이나 7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대부분의 경우가 상기도 감염, 즉 바이러스 감염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편도염이나 중이염 같은 것을 앓으면서 열이 오르는 시기에 경련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중에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열성경련을 어릴 때 앓았던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가족적인 소양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성 경련을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더라도 모르기가 쉽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열이 오르는 순간에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몸을 떨게 되는, 그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수분 이내에 저절로 멈추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가거나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5분 이내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신적으로 경련을 하면서 수분 이내로 멈추게 되는 경우를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15분 이상으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경련을 반복하게 되거나 의식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처져 있는 상태가 되거나 하게 되면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열 상태에서 경련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그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열성 감염을 앓으면서 열이 올라가는 초반에 경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39도, 40도 같은 고열일 때도 경련을 할 수 있지만 37도 후반에도 경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조금 열이 나면서 처지는 상태, 그리고 이전에 열성 경련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해열제를 조금 빨리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인다고 반드시 또 열성 경련이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성 경련이 일어나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분 이내로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지 않고 이제 최소한의 조치만 해주시면 애들이 후유증 없이 다 회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당황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경우 이제 굉장히 드물지 않게 발생이 되고, 뭐 인공호흡하는 경우, 그리고 또 뭐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다 따고 뭐 피를 흘리면서 오는 경우, 뭐 갖가지 희한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특히 보호자들 많이 이제 하시는 부분이 아기가 이제 그 혀를 깨물고 혹시나 이제 뭐 입안에 상처가 날지 또 막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본인 손가락을 넣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련 중에는 이제 아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입에 힘을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거의 손가락이 끊기다시피 다쳐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절대 위험한 뭐 압박하는 이런 조치 같은 것을 이제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몸에 조이고 있는 물건, 그리고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 이런 것들 치워주시고, 아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입안에 분비물 같은 것들이 흡인돼서 이제 또 폐렴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옆으로 눕히셔야 됩니다.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눕히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을 재서 시간이 5분 이내로 멈추면 응급실에 급하게 달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5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이상 10분, 20분, 30분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119를 통해서 병원을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꼭 5분이 경과가 안 되고 아기가 경련이 빨리 멈췄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깨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처져 있고 자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그 겉으로는 경련이 없지만 머릿속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경련이 지속되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이내로 멈추게 되는 단순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후유증이 없이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 관찰하다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15분 이상 지속됐거나 또는 기저에 어떤 신경학적 문제가 있거나 또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 또는 뭐 국소적으로 경련을 보였거나 또 짧은 경련이라도 반복적으로 했거나 하는 이런 비전형적인 경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뇌파 검사라든지 뇌 자기공명 영상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그 뇌척수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을 뽑아서 그런 염증 소견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설사 자주 재발을 하게 되더라도 뇌전증으로 이행하는 확률은 1%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바로 뇌전증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그리고 짧게 뭐 열성 경련을 뭐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IQ를 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증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복합 열성 경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길거나 자주 재발하거나 국소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또 다른 기저의 어떤 그 신경학적 문제를 동반하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뇌전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10%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열성 경련이 자주 재발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제 심한 열성 경련이 있었거나 좀 자주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열이 있을 때 복용하면 이제 경련으로 이어지는 빈도를 많이 낮추게 하는 그런 특정한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졸리거나 짜증나거나 하는 뭐 살짝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말고는 큰 부작용이 없이 이제 경련으로 이어지는 빈도를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열이 날 때 단기간 복용할 수 있는 예방약으로 저희들이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